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휴일에도 출근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 시점을 두고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등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발표된 검찰 수사 내용부터 짚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김종 문체부 2차관, 그리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 혐의 사항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죠. 결국 강요미수 혐의입니다. 예. 여기서는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역시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이죠. 예. 대통령은 11월 20일에 저번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는데 오늘 12월 9일에도 이 조원동하고의 공범으로 이제 입건을 한 것이고요. 또 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박 대통령을 조원동과 강요미수 공범으로 이렇게 입건을 했는데 그 내용은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을 손경식 전경련 전 회장이죠. 예. 전경련은 아니고 CJ그룹, CJ 그룹. 예. 그를 통해 가지고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강요 미수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종의 경우도 있는데요. 네. 김종의 경우는 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장시호가 이걸 관리했는데요. 최 씨하고 장시호하고 이렇게 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만들어서 예. 이제 최 씨하고 이 김종 이전 그 2차관이죠. 예. 이 두 사람이 삼성으로 하여금 16억을 내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또 GK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에게도 2억을 내도록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 이런 거 직권남용이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부분들로 오늘 이제 또 기소가 됐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강요미수 부분을 이제 지적받은 만큼 네. 특검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겠지요? 네, 이제 특검에서는 강요미수는 저번에도 예. 포레카 부분도 이제 강요미수로 적시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CJ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는데 이미경 부회장이 당시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갔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요 미수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결국 검찰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되는데요. 마무리가 되는 입장에서 결국 특검에서는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특검에서도 자료를 이제 넘기겠다. 지금까지 제3자 뇌물죄 부분 그리고 또 그 의료법 부분, 그 다음에 입시 부정 부분 등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기에는 이제 김기춘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직권남용 부분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그 모든 자료를 인계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검찰에서 밝혀진 부분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 모두를 포함해서 네. 특검에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 검찰 수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데 특검도 이제 견해를 같이 할지는 이제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미진한 부분을 또는 아니면 검찰에서 했던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일제 특검이 또 시작이 네네. 되겠습니다만 검찰 수사는 일단 마무리된 셈인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검찰에서 먼저 11명을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1차적으로 기소를 했고 그때는 최 씨하고 안종범 씨 이런 예. 사람들을 기소를 했죠. 그다음에 12월 8일 얼마 전에는 이제 장시호 씨를 기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12월 11일 오늘은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오늘도 뭐 특수본에서 나와서 밝혔지만 조사도 했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10월 4일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은 나름대로 이 그 참건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다.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 우병우라든지 이런 예. 국정을 농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뭐 김기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아주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특검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예.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탄핵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헌재 재판관들이 휴일인 오늘도 출근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좀 빨리 결론을 내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뭐 헌재의
소추 의결서 이제 등본이 접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접수가 되는 즉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예. 바로 일주일 후인 12월 16일까지 답변서를 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원래 재판관 회의는 일주일마다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재판관 회의를 연속해서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실들로 보면은 아주 그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시다시피 1월 달에는 1월 31일인데요. 박한철 헌법소장이 퇴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월에는 3월 13일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전원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중 심리를 하고 그리고 변론을 빨리 열어서 선고를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추가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그 최명성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인데요. 예. 변호사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고요. 예.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헌법 재판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최명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데에는 이 최명성 변호사가 한변이라고 좀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민변 예. 말고 민변은 진보적인 변호사 단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것보다도 최명성 변호사가 가진 어떤 전문적 능력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데 방어하는데 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예.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을 지닌 젊은 변호사다. 네, 그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 어떻게 네. 진행이 될까요? 예, 탄핵 심판은 일단은 그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증거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탄핵 소추를 한 그 법사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나가서 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대통령은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번을 소환을 나오도록 요청을 해서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신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심리를.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나가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대신에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서 예. 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변호인 측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공개 재판으로 합니다. 예. 서면 재판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증거 조사도 할 수 있고 증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좀 다른 점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증인이 3명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실관계는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증인도 많으면 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변호인단 측에서 증인을 많이 부르고 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심리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연속해서 집중심리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뭐 2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도 3번씩 예를 들어서 이런 네. 식으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한다면 상당히 빨리 심리가 종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향후 절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증거 조사 네. 이게 아주 핵심이 될 거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헌법 위배가 약 15개 조항 그리고 법률 위반이 약 4개 조항이 이 탄핵 소추안에 특정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해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법 위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하나하나를 어쨌든 심리는 해야 되거든요. 물론 네. 이 전체 15개라든지 4개 전체를 위반해야만 이 파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이 한 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파면 요소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미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간 것을 심리도 안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증거라든지 내지는 증인도 필요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포레카를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예. 지금 나온 것처럼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이와 같이 물러나라고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진술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다른 증거가 없다면 예. 증인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이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지금 9명입니다. 네. 물론 보수가 약간 더 많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 이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칠까요? 글쎄요,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은 지금 9명의 재판관이 거의 모두가 이번에 물러나는 두 분, 좀 예. 이따 물러나게 되는 두 분. 그래픽으로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의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6명으로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다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이 정권에 들어와서 임명된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예. 이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중도 보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예. 이번에 주심을 맡았는데요. 어쨌든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번 통진당 해산 때에는 해산에 찬성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성향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사안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과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이라든가 헌정문란 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네.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이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하여튼 이런 헌법 원리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네. 1월 말까지는 좀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좀 아무래도 좀 이른 시기 아닙니까? 오늘이 12월 11일이죠. 예. 네, 그런데 박한철 헌법소장이 물러나는 것이 1월 31일입니다. 예, 1월 그러면 말이죠. 대략 따져보니까 한 50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사실은 그때까지 할 수 있다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장이 있을 때, 그리고 9명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대통령의 어떤 지금 법률 위배 사항이라든가 예. 또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있다면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를 모두 지금 부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50일 이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는 것이 3월 13일인데요. 예. 그 그때쯤.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